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닷새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바로 남북 정상회담과 사드 배치입니다. 어려움도 있어 보이고 극복해야 될 과제도 있어 보이는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최중락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있어서 대화를 강조해왔는데 닷새 만에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면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5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도 평양에 가겠다고 할 정도로 남북 대화를 강조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평양에 가기 위해서는 대화도 해야 하고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화해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일단 좋은 조건보다는 우호적이지 않는 조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한 메시지는 굉장히 강경한데요. 이 강경함과 남북 대화 분리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 도발에 대한 메시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강력 규탄이 나왔고요. 엄중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대비 태세입니다. 강경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 의지는 필요는 했지만 오늘의 방점, 단호한 대응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대화가 되지 않고 또 도발에는 도와줄 수 없으니 오판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그럼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면 남북 대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점을 천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네요. 오늘 기자가 직접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만났는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과제다. 구체적 방법은 조금 더 검토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화해 협력을 통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요. 최근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며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견제구를 날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으로서는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면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좀 남북 정상회담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 후보였었죠. 그때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재협상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성과 국회의 합의를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얘기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 체계보다는 우리 군이 주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최근에 한미 간 사드 운용 부지 공유 절차가 완료가 됐고 경북에 있는 성주 골프장에는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배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사드 배치 재협상까지 설득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이 문제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뭐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예. 어느 정부나요, 대선 기간 내세운 공약과 막상 이렇게 정부에 들어와서 현실에 부닥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고요. 북한과 관련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발하는 북한과 대화도 해야 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트럼프를 설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드나 대북 정책에 대해 두 나라가 입장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모종의 외교적 타협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4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쉽게 따라온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강하면서도 또 유연함 있는 외교 안보 정책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수고했습니다.